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서 과세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다음의 시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6조에서는 과세 물건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외국 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이 지나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256조에 따른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다음으로는 제18조 과세환율입니다. 어느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화주하연 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하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를 확정시켜야 하므로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세 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수입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즉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외국 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하역 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외 종합보세구역에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보세운송 신고 승인 기간에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더불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항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 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 이어서 법인이 분할 등이 된 경우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9페이지 기타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가 경합되는 경우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보증인의 경우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지며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 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를 진다. 관세의 가산세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도 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 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 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 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해당 납세 의무가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납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 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의 납세 의무에 조속한 관계의 확정을 위해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도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더.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원칙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 회신 결과 또는 경정 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더 제5장제의절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나.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은 경우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더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 9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더 제38조의 3제1항 제3항 또는 제38조의 4제 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 사제 사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관세를 부과가 된 이후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관세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환급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1조의 따른 월별 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대2. 법 제38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에 다음 날. 2.
법 제38조의 3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 3. 법 제39조에 따라 부가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4. 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그렇다면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38조의 3제 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차고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3위 법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23. 법 제106조의 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324. 법 제106조의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32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 1 및 이형 제216조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하지만 위에서 규정한 시효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경정처분, 납부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요구청구, 압류 등의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되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 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 내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회행위의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른 사회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다음으로는 세관장이 가지고 있던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이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충당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담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공탁이 가능합니다. 납세보증인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담보로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직접 돌려줘야 하며 이 경우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고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